자, 여러분, 大家好.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국의 이 서안과 관련된, 서안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옛날로 치면은 중국의 장안이에요, 장안. 장안이란 이 도시고, 이 장안은 실은 이 서안이라는 곳은 중국의 역대 13개 왕조나 거주했던 중국의 뭐예요? 바로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안하면 떠오르는 장소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바로 서안하면 떠오르는 진시, 황릉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진시황릉 하면 병마용. 그 다음에 서안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지만 회족 거리가 유명합니다. 바로 뭐 먹거리로 유명하겠죠. 먹거리. 먹거리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양귀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양귀비. 양귀비와 현종의 사랑 이야기. 이게 이제 바로 모두 이 서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화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로 앞에는 지금 일단은 진시황과 진시황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중국 서안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들을 설명하면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진해 중국 통일해서 기원전 221년에 일어났다. 바로 이 병마용갱과 만리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병마용갱입니다. 일단 진왕 누구예요? 정입니다. 진시황의 이름은 원래 정입니다. 정이고, 여러분들 이 진왕 정은 황제의 호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나라를 통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일을 했고, 또 어떻게 했다? 만리장성을 완공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 산시성에는 이 시황제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게 발견되었다? 병마용갱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병마용갱 시황제의 무덤을 지키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자, 중국 상시성 린퉁에 중국 황제릉, 바로 시황제의 능이 있다. 분면은 높이는 47m, 둘레는 1410m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쪽에 약 1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다? 이 1974년에 발견된 거대한 유적 병마용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병마용갱의 병마용들의 이젠 이 사진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들이 다 다르죠? 네.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다 토기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병마용갱은 보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지금 어떠한 일정한 방향을 보고 이 병사들이 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배열되어 있고, 자,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젠 이렇게 이쪽으로 된 방향이 바로 이 북쪽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젠 이 북쪽 지역에 늘 이젠 많은 왜구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것들을 이 시황제가 죽어서도 그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 병사들의 이 토기를 그쪽 방향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네. 자, 시황제의 업적이죠. 뭐예요? 바로 시황제는 과감한 통일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진왕정은 이 나라를 통일하고 뭐예요? 황제라는 호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법가인 이사를 나라의 재상으로
안 치고 과감한 통일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펴나갔으며, 자, 근데 이젠 시황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불로장생. 시황제는 이 본인의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었고, 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황제는 어느 날 이젠 이사를 불러다가 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길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이사에게 어떻게 물었습니다. 물었고 이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황제 폐하의 위험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의학과 농업 관계된 책 그리고 진나라에 관련된 책을 제외한 다른 책들은 불태워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폐하를 비방하는 자는 체포하여 즉시 어떻게 한다? 죽인다. 죽이는 걸로 좋은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사가 시황제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말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들었던 거고 이 천하의 명화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책들을 불사지르고 460명에 이르는 학자들을 어떻게 해요? 생매장을 하죠.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바로 분서갱유라는 사건이죠.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근데 이젠 시황제가 이렇게 잔인하고 그랬는데 이 장남 부소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가 학자들을 구덩이에 산 채로 묻는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그 선비들은 공자를 학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처형한다면 천하가 불안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황제에게 간하였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어때요? 공자라면 입에서 신물이 나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부소를 이 왕자를 어떻게 해요? 북쪽의 국경지대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쌓은 몽염이라는 장군에게 그를 감시하라고 명을 하게 되었죠. 자, 만리장성. 많은 사람들이 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희생이 되고 죽어나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몽골 고원에 잡은 누구예요? 흉노가 중국을 침범하는 일이 잦았다. 그들은 말타기에 숙달되어 있었다. 시황제는 이 흉노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이 말을 타고 뛰어넘을 수 없도록 어떻게 했다? 만리장성을 쌓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워낙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동원된 많은 사람들이 힘써 일했으나 어땠다? 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일의 진척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리장성은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뭐예요? 예, 결론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산에 이 만리장성이 이렇게 건축이 될 수 있을까? 예. 이 만리장성의 사진은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0km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이 흉노의 이 내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쌓았는데 참 대단한 업적이긴 하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희생되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픈 역사이기도 하죠. 자, 이어서 시황제는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불로장생은 뭐예요? 바로 아니 불자에, 늙을 노자에, 길장자, 살생,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예. 천하를 통일한 시황제는 불로장생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이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이 시황제는 몸에 좋은 것들은 다 먹고 또 몸에 또 불로장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황제는 몇 세의 나이에 죽게 돼요? 50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죽고 그가 유서를 남깁니다. 누구에게? 장남인, 계속 종이 치는데 잠시만요. 부소 왕자에게 유서를 남깁니다. 서둘러 생량으로 돌아와 어떻게 해라? 장례를 치르고 후사를 도모하라.
네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고 이어가라 라는 뜻이었죠. 갑자기 이 왕이 죽자 승상인 이사는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겠죠. 당황하고 이 갑자기 멀리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황제가 서거한 것입니다. 이에 이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요. 숨기고 자 죽지 않은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식사상을 바치게 하였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사, 그 다음에 황관, 조고, 왕자, 호해였습니다. 그래서 조고는 어떻게 해요? 가짜 유서를 만들고 부소를 자살하게 합니다. 그 유서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네가 이 자살을 해서 자살을 하여라 라는 이런 유서를 남기게 되었고 또 이 충신 몽염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게 되었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젠 이 황관 조고에 의해서 이 2세 황제가 호해가 황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이 거의 조고의 손에 나라가 놀아나게 되었던 거죠. 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조고는 어느 날 2세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을 바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황제는 그것이 사슴이 아닌가라고 신하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대부분 신하들은 뭐예요? 조고의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틀림없이 말인 줄 아래오라고. 이세 황제는 자기가 머리가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하 중에는 그것이 틀림없이 사슴입니다 라고 한 사람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 조고에 의해 탈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 나온 사자성어가 있죠. 뭐예요? 지, 록, 위, 마라는 사자성어죠. 뭐예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쥐록, 위마입니다. 자, 황제의 옥자를 탐내 2세 황제를 위협하다. 조고는 이젠 더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네, 이젠 이 황제의 자리를 본인이 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고는 황제를 위협해서 또 자살하게 합니다. 조고는 황제의 옥새를 빼앗아 옥자에 오르려 했으나 옥자가 3번씩 진동이 울리고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옥새를 왕족인 자영에게 넘기고 얼마 뒤에 그는 왕궁에서 칼에 찔려 죽는 그러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오늘 이제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배우게 될 이 서한에 대한 많이 유서가 있는 이 서한이라는 이 도시에 이 진시황이 또 이렇게 무덤이 있고 또 병마용도 있고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진시황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이 온 나라를 통일하였지만 불로장생을 희망하였지만 50세까지밖에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서 중국 서안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로 가가지고요. 자, 서안 사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안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서안 공항이에요. 서안 국제 공항이 되겠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써 있어요. 大巴车专用停车区.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게? 大巴车, 이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버스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专用, 전용이란 뜻이에요. 전용. 그 다음에 停车区, 뭐예요? 주차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항에서 나오면 다양한 이 차들이 큰 버스들이 있는 주차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찍은 건데 농푸산泉이라고 해서 주로 이 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여행 다니실 때는 이 길가에서 파는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마트나 뭐예요? 적어도 슈퍼 같은 곳에서 파는
제대로 된 물을 사 드시고 이러한 것들을 요 브랜드를 기억하시면은 탈이 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물을 잘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크게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여행길에 첫째 날에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행에 탈이 나면은 이 여행이 더 이상 즐거울 수가 없겠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산시 역사박물관. 이 산시 13대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안에는 많은 역사적인 이 유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면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측면에서 찍은 것, 이 역사 유물을 보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중국의 학교예요. 학교고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학생부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란히 서 있고 이렇게 학교에 정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는 이렇게 피자헛도 있고 서안입니다. 한국 식당도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도 이 서안에 많이 방문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식당 건물이 있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 여행을 가시면은 이러한 이제 소매 상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데서 사는 이 기념품들을 또 사는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하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또 샤오 첸 그럼 뭐라 그랬어요? 얼마입니까? 라고 하고 가격을 얘기하면 타이 꼬이 러 너무 비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비엔이 디알 깎아달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10원짜리를 얼마에 5원에 살 수 있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서는 어떻게 해요? 정가가 아니라 부르는 게 가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가격 흥정을 해서 가격을 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거리를 보시고 자, 이것도 하나의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있죠. 자, 특히 여기 보시면 이거 뭐예요? 병마용에 가면은 이 물건들을 팔아요. 병마용 용객 안에서 파는 이것들을 사면 한 개에 여러분 50원은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병마용 안에서 사지 말고 밖에서 이런 상가에서 나와서 사면 이거 얼마예요? 10원 혹은 5원 이렇게 주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좋겠죠? 네. 자, 이러한 것들 다양하게 있죠. 자, 사진으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3륜차들이 또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도 있고 여긴 바로 서안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요거를 중국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 시안 정비 서안 성벽이라고 돼 있어요. 서안 성벽이라고 돼 있고 자, 서안 성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서안 성벽이 꽤 넓죠, 여러분. 서안 성벽은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규모. 서안 성벽의 규모. 일단 이 전체 둘레는 13.74km입니다. 이게 뭐예요? 둘레. 도시를 감싸고 있죠. 시안이라는 이 도시를 감싸고 있다. 그 다음에 높이는 12m입니다. 이 성벽의 높이는 12m. 그 다음에 폭은 15m예요. 폭이라고 하면 뭐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자전거도 다니고 또 자동차도 다니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안성벽 위에 있습니다. 서안성벽 위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성벽을 성벽이 도시를 이렇게 크게 두르고 있고 이 안에 이렇게 도시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성벽 안쪽에는 내려가는 계단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적군들이 이 성벽 가운데 문으로 들어오면 안에 또 이렇게 내성이 있어요. 내성이 있어서 이 안에 유인해가지고 여기를 또 문을 막은 다음에 여기서 다 화살로 이렇게 쏴서 죽이는 전략을 많이 피웠던 거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바로 중국의 자, 다시 중국의 회족거리입니다. 회족거리. 회족은 중국어로 읽으면 호이주라고 하고, 이 회족은 그러면 어떠한 민족이냐? 바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서한은 뭐예요? 13개의 왕조가 있었고 유서가 깊은 이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서한은 또 실크 로드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때 이슬람 상인들이 어떻게 실크 로드를 타고 이 중국 서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바로 이 회족이란 이름으로 바뀌고 이들이 중국의 뭐가 된 거예요? 소수 민족이 된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보다는 뭘 많이 먹어요? 돼지고기도 제일 많이 먹지만 이 회족들은 양고기, 바로 여러분들 양꼬치 있죠? 양꼬치라는 문화가 바로 이 회족들에게서 온 문화입니다. 그러면 회족거리가 어떤가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요건 동영상인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 회족거리는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 골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주로 회족거리를 가는 이유는 다양한 먹거리가 이렇게 길에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가볼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자, 다양한 먹거리가 많이 있죠. 자, 사진으로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선생님도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거의 점심때가 다가오니까 이 음식들을 보니까 배가 고프네요. 자, 과일들도 다양하게 팔고 이렇게 디저트 거리도 있고요. 요것도 잠깐 볼까요? 자, 사진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만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두 요리를 한번 사진을 찍어 봤고요. 서안 성벽에 뭐예요? 야경입니다. 밤에는 이렇게 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화려한 부분이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이번 설명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지금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화청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와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당의 현종, 그 다음에 양귀비와 관련이 된 곳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귀비가 이렇게 춤을 추는 영상이, 이 동상이 있죠. 자, 입구고요. 입구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워밍창관, 뭐예요? 교양 있게 참관하고, 관람하고, 용시 바이도에, 뭐예요? 질서 있게 줄을 서라.
1엔 2표 뭐예요? 한 명당 표 하나를 구매하고 检표 진루 뭐예요? 표를 검사하고 들어가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이젠 들어가면 되겠죠? 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표는 여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표추라고 해서 표를 파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천궁 안을 들어가면은 자, 이 화천궁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이 화천궁인데 여러분 뭐가 궁이고 뭐가 화자인지 아세요? 예, 중국의 간판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청궁 이런 방향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가 생겼고요. 바로 이곳이 어디냐? 이곳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이곳은 바로 장생전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현종과 양귀비가 뭐한 것? 예, 사랑을 맹세한 곳이다. 네. 근데 여러분,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맹세한 곳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선생님이 현종과 양귀비를 얘기하려고 할까요? 이들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현종이 있고요. 현종이 있고 현종에 누가 있을까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예. 아들이 있고 아들의 이름은 수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귀비는 누구예요? 바로 이 수왕의 비였어요. 양귀비. 자, 현종이 뭐예요? 지금 아들 수왕의 비를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겁니다. 너무 이쁜 거야. 자기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를 취하고자 편법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양귀비를 바로 도교의 승으로 이렇게 출궁을 시켜버려요. 출궁.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비에서 어떻게 해요? 폐위가 됐겠죠. 폐위가 되고 나중에 이 양귀비를 다시 궁으로 들여서 자신의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왕비로 맞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현재 왕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후가 생전에는 못하고 왕후가 어떻게 죽자 이러한 것을 해서 바로 양귀비를 자신의 며느리인 이 양귀비를 자신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또 쇼킹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막장 드라마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현종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여러분 57세. 양귀비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양귀비는 22세. 이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참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양귀비가 잘했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두뇌전도 빠르서 머리도 똑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든 현종한테는 이 머리도 똑똑하지 노래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그 다음에 자기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뭐 현종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를 이렇게 뺏게 되는 이러한 막장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진을 보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천궁이라는 곳은 실은 자, 다시 씁니다. 화청지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궁이라기보다는 실은 온천이에요, 온천. 예, 온천이고 그래서 양귀비와 현종이 겨울 때만 되면은 이곳에 온천에 와서 데이트를 즐겨 하던 장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 궁이지만
데이트를 하려면은 주변이 경관이 화려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도고요, 여러분. 자, 이 안에 이제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료수를 파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화려하게 여기에 이제 산인데 이게 여산입니다. 여산이고 이게 아까 뭐였어요? 장생전이었죠. 이 둘의 사랑을 맹세한 곳. 이렇게 화려하게 전경이 펼쳐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양귀비가 목욕을 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뭐예요? 이 건축물이죠. 작품이죠. 건축물은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곳은 그럼 어디일까요? 이곳은 딱 보면 여러분 물이 있고 뭐 같아요? 바로 여기는 탕인데 무슨 탕? 연화탕. 네. 연화탕. 뭘까요, 여러분? 먹는 건 아니겠죠? 바로 황제, 현종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현종 목욕하는 곳. 자, 옛날에 여러분 아무리 왕의 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황제가 목욕하는 곳은 있지만 여자들이 목욕하는 곳은 있었을까요? 왕비라 할지라도? 없었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없었다. 그런데 현종이 양귀비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 지금 연화탕의 모습이고요. 현종이 목욕하는 곳, 온천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현종이 양귀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탕이에요. 아까보다는 조금 작아요. 작은데 이게 누구를 위해 만든 탕이다? 바로 양귀비를 위해서 이 탕을 만들었다. 대단한 거죠. 그때 시대에는 이 왕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개인 탕이 없는데 현종이 탕을 만들어 준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탕의 모습이 있고 양귀비가 주로 여기서 그러면은 양귀비 혼자 여기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아니죠. 네. 현종도 이곳에서 같이 목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양귀비의 아까 멀리서 찍은 이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자, 이게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여기에 구멍들이 이렇게 송송송송송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은 과연 뭘까? 이 구멍은 바로 여러분 옛날에 이 왕이 목욕을 하는데 때는 누가 밀어요? 때는 누가 밀어? 바로 본인이 손으로 밀까요? 아니죠. 신하들이 때를 밀겠죠. 그러면 왕의 때를 손으로 밀어, 발로 밀어? 손이야, 발이야? 손으로 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왕의 때를 미는 신하들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발을 닦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자, 이들은 자기의 손으로 누구를 목욕시켜야 돼? 바로 왕을 목욕을 시켜야 돼요. 왕을 목욕. 그러면 자기의 손으로 더러운 발을 닦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구멍들이 있죠? 이 구멍들은 뭐냐면 왕을 목욕을 시키던 신하들이 여기에다가 이 자신의 발 뭐예요? 뒤꿈치를 대고 이렇게 쓱쓱 밀면서 뭐예요? 때를 밀던 것입니다. 하도 밀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많이 파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구멍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화청궁이라고 써 있고 중국은 어떻게 읽는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통로라고 써 있는 글자고요. 이렇게 참 희한한 게 아까 그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이 막장인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엄청난 위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이런 식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가 이젠 병마용입니다. 병마용 입구에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마용은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입구로 이젠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영상을 잠깐 볼게요. 제가 들어가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여기가 바로 1호 갱입니다. 병마용은 1부터 4호 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토기들이 있는데 토기들이 지금 다 흑색이잖아요. 실은 얘네가 원래 다 컬러풀했대요. 컬러풀. 채색을 다 입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발굴하면서 산화돼 가지고 모든 채색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 흑색이죠. 자, 사진을 쭉쭉 보시고요. 이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면은 다 가지각색, 다른 얼굴과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발굴을 하지 않았죠? 발굴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발굴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발굴을 하니까 산화가 돼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색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보존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보류해 둔 겁니다. 나머지는 보류를 해뒀다. 자, 이러한 토기들 보시면은 나와 있죠? 이러한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이냐?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과연 무엇을 제가 찍은 걸까요? 바로 찍은 건 이 부분, 이 산입니다. 이 산이 과연 뭘까요? 이게 바로 진시황릉입니다. 놀라셨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진시황릉입니다. 네. 자, 이건 아까 제가 낮에 보여드린 뭐예요? 화천궁 내부의 모습이죠. 당과 현종의 사랑을 나눴던. 야간에는 그 둘의 사랑을 기념하는 이곳이 바로 세트장으로 변해가지고 이러한 공연들을 합니다. 공연. 이것을 보면 뭐예요? 이 공연은 이 양귀비와 현종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공연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 양귀비와 현종이 죽어서도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러한 것을 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을 내리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 중국 서안에 대해서 많이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진시황부터 그 다음에 중국의 병마용, 그 다음에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그 다음에 중국의 뭐예요? 회족거리. 이 중국의 서안은 뭐다? 이 실크로드의 시작이었으며 이 역대 13개의 왕조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둘이 죽어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럼 양귀비와 이 현종이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현종이 57세의 20대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정치는 하지 않고 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하니까 이 알록산이라는 장군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난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 안사의 난이고 이제 안사의 난을 일어나서 장군이 일으켰으니까 어때요? 대군을 끌고 궁으로 쳐들어가죠. 근데 궁에는 이 4,000명의 호위병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귀비와 그다음에 현종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이 호위병들도 본인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결국에는 배신을 하죠. 황제를 배신하고 현종에게 어떻게 해요? 양귀비를 어떻게 해라? 죽여라.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 현종은 양귀비에게 목매달아 죽으라고 비단천을 하사를 하고 양귀비는 몇 세에 죽었을까요? 37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드 엔딩 스토리인데 이 공연에서 꾸민 내용은 뭐예요? 죽어서도 다시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이어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러한 것들을 서안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맨날 중국어만 배우고 또 노래도 배우고 했지만 중국의 역사와 또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의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再见.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